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임겐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인플레이션 지표가 1분기 재반등 우려를 딛고 다시 2% 목표를 향해 저감되고 있다는 소식과 미국 경제가 2분기에 다시 바운스백 했다는 GDP 보고서가 새삼 부각되면서 3대 지수는 일찍 상승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우선 3대 지수는 장 초반 6월 개인 소비 지출, PC 물가 지수가 대체로 시장 기대에 부합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0.2% 올라 5월 0.1%보다 상승폭을 늘렸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근원 PC 물가 지수는 2.6% 상승해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로 인해 6월에도 완만한 인플레이션을 지속하면서 시장에서는 9월 금리 인하 기대가 더욱 확고해져 현재로선 9월에 금리를 내릴 가능성을 100%로 반영 중이라 시장은 연준이 연말까지 총 3차례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의 개인적인 생각은 다음 주 열릴 FOMC 회의에선 연준이 금리 인하 신호를 보낼 것이라 생각이 들며 이와 함께 연준은 7월 회의에서 논의를 시작하고 9월에 첫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이에 시장은 연준이 금리 인하로 주식시장 전반이 강세를 보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를 하고 있어. 지금은 상반기 대형 기술주 위주의 강세에서 다소 배제됐던 소형주의 매수세가 몰려 이날 러셀 2000 지수는 1.6%나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편 인공지능 대장 엔비디아는 이날 0.69% 상승해 113달러로 마감했고 엔비디아는 장 초반 116달러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냈지만 이내 이러한 상승폭을 다소 반납을 하면서 현재는 50일 이동평균선에 머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에 따라 우리의 관심은 앞으로 AI 수혜주를 비롯한 대형 기술주들이 어떻게 될까인 것이며 이에 대해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는 AI 투자에 대한 수익화가 증명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 할 수 있죠. 이로 인해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알파벳 등이 AI 인프라 구축에 많은 자금을 투자하면서 엔비디아의 주가는 그동안 급등을 했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서 이 같은 투자에 대한 수익이 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이번 어닝 시즌은 빅테크 기업들이 막대한 AI 투자에서 수익을 거두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시험대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3일 실적을 발표한 알파벳은 기술 인프라에 대한 투자 수준이 높아져 감가상각비가 늘어날 것이라 밝혀 수익 성장에 대한 확신을 주지 못해 주가는 급락했고 이런 의미에서 AI 수혜를 가장 많이 받아온 반도체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몰려있는 다음 주는 대형 기술주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라 오는 30일엔 마이크로소프트와 AMD가 실적을 발표하고 31일에는 메타 플랫폼이 실적을 공개해 시가총액 1위 애플은 8월 1일 아마존과 인텔가 실적을 발표한다 할 수 있죠. 이의 개인적인 생각은 엔비디아의 경우 실적 전망은 여전히 좋지만 지금은 실적 추정이 유지된다 해도 주가는 내릴 수 있어. 실제 엔비디아는 한 달 전 47배에 달하는 PE가 이제는 35배 수준까지 떨어져 지금은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인 수준까지 좀 더 낮아져야 자금이 다시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이와 함께 시장의 구글 실적에 반응한 방식은 투자자들이 AI 지출에 따른 성과를 보고 싶다라는 현실을 마침내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줘. 이에 개인적인 생각은 장기적으로는 AI 주가는 더 오른 뒤 하락할 것으로 보여 이들의 주가가 정점에 도달하려면 몇 년이 더 걸릴 것이지만 그러려면 과거 닷컴 버블 때 시스코의 주가가 4000% 오르는 과정에서 3번의 끔찍한 하락을 겪었던 것처럼 그런 기간을 꼭 겪어야만 주가 역시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어 테슬라는 2분기 시장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는 실적을 내면서 여전히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 이날 주가는 하락해 219달러로 마감했고 테슬라는 지난 4월 23일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1분기 실적을 발표했지만 로보택시와 같은 주요 내용을 발표하면서 주가는 급등세를 탔고 그 이후 263달러까지 올라갔지만 이번 2분기 실적 발표로 다시 주가는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에 따라 테슬라의 순이익은 14억 7,8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5%나 급감했고 이에 따라 주당 순이익은 52센트로 43%나 줄면서 시장 예상치 62센트를 크게 밑도는 모습을 보여 최근 전기차 판매 부진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과 미국 시장에서 할인 카드를 꺼내 들매 따라 수익성이 굉장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덩달아 매출은 25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 늘어났지만 자동차 매출은 198억 7,8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나 감소해 이 같은 말은 자동차 매출이 줄어들었지만 에너지 저장 제품과 규제 크레딧 매출이 늘면서 총 매출이 늘어났다는 것인데 이에 테슬라는 규제 크레딧을 제외하면 자동차 부문 매출 총이익률은 1분기 16.4%에서 2분기 14.6%로 뚝 떨어져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에 개인적인 생각은 테슬라의 하락은 로보택시의 출시 일정도 미뤄진 게 투자자들을 실망시켰다 생각이 들며 당초 머스크는 로보택시를 8월 8일 공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다시 10월 10일로 2달 이상 미뤄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죠. 여기에 더해 테슬라 2분기 어닝 미스에 핵심은 자동차 매출 총이익률의 하락인 만큼 이제 테슬라의 초점은 다시 펀더멘털로 돌아가야 한다 생각이 드는데 이에 시티그룹은 최근 보고서에서 2분기 자동차 부분 마진과 2분기 테슬라 인도란 선방에 따른 주가 상승 가능성을 일부 낮출 수 있다며 테슬라 목표 주가를 기존 274달러에서 258달러로 낮췄고 골드만삭스 역시 테슬라가 내년 상반기에야 예상되는 저가형 모델을 생산하기 전까지 순이익의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어 목표 주가를 기존 248달러에서 230달러로 내리는 모습을 보여줬죠. 한편 시장은 미국의 2분기 GDP 경제 데이터로 경제가 연착륙 경로에 있음을 재확인했고 이에 투자 심리는 약간 안정을 찾아 폭락했던 매그니피센트 7 주가도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같은 말은 성장 모멘텀이 경제에 남아있다는 확고한 신호라 전반적으로 경제는 여전히 비관론이 틀렸음을 입증하고 있어 개인적인 생각은 성장 속도는 작년보다 둔화했지만 점진적으로 느려지고 있어 갑자기 냉각될 위험은 낮아 여기에 페드가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한다면 주가는 다시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에 펀드 스트레스 톱니는 최근 인터뷰에서 빅테크에서 소형주로의 대규모 순환매가 시작했다 밝혔고 이어 그는 대형주에서 벗어나는 고통스러운 순환매가 나타나 페드가 금리를 내리면 소형주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 밝혀 지금 러셀 2000 지수는 주가 수익 비율 P 중간값이 11배 수준이라 앞으로 이익 증가율은 8%더 높아질 것이라 전망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에 개인적인 생각은 올해 초에는 매그니피센트 7이 매우 매력적이었고 여기에 성장하는 주식들이 드물어 주가는 상승세를 타는 모습을 보였지만 사실 지금도 P는 27배라 그리 비싸지 않다 생각은 하지만 아시다시피 나스닥은 올해 들어 20%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최근 시장은 잠시 주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에 S&P 500은 최근 하락에도 불구하고 이날은 1% 이상 상승해 5,459선까지 올라왔고 지금까지 어닝 결과는 S&P 500 기업의 EPS가 전년 대비 10에서 12% 증가해 이 같은 결과는 지난 2년 내 최고의 성과를 내놓을 것이라는 예측과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로 인해 다음 주 발표되는 아마존과 메타 그리고 8월 실적을 발표하는 엔비디아의 2분기 이익 증가율은 56%로 다시 한번 이러한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온다면 주가는 상승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로 인해 애플의 주가는 이날 0.22% 상승해 217달러로 마감했고 이에 애플은 최근 중국에서 수요 둔화가 다시 나타나며 시장 점유율 탑5 안에 들지 못해 다시 한번 주가는 주춤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하지만 레이먼드 제임스는 애플에 대해 점점 더 낙관적인 전망을 보여 목표 주가를 기존 200달러에서 250달러로 상향 조정했고 개인적인 생각 역시 애플은 지난 1년간 190달러와 170달러 사이에 박스권에서 움직이며 에너지를 모아왔기 때문에 여기에 AI 내러티브를 바꿀 수 있는 기능들이 수년간 아이폰의 업그레이드 주기를 촉진할 것이라 다음 주 애플은 실적 발표를 통해 다시 한번 주가는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한편 가상화폐 대장 비트코인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 둔화에 반응하며 67,000달러 선을 회복했고 이에 최근 53,000달러까지 떨어졌던 비트코인은 다시 한번 재반등하면서 정고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어 사무용품 접착제 제조업체인 3M은 예상보다 강력한 분기 실적을 보고한 이후 이날 주가는 23% 이상 급등해 52주 신고가를 기록했고 3M의 2분기 주당 순이익은 1.93달러로 주당 1.68달러의 추정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이어 온라인 코스 제공업체인 코세라는 매출이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주가는 44% 이상 급등했는데 반면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데스컴은 2분기 매출에 대한 기대치를 달성하지 못하고 연간 가이던스를 악화시킨 이후 주가는 40% 이상 폭락했고 사우스웨스트 항공 역시 2분기 수익이 하락한 이후 도이치뱅크가 매수해서 홀드로 하향 조정하면서 주가는 3% 이상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어 음식 배달 회사인 도어대시는 주요 기관이 매수로 커버리지를 시작한 이후 주가는 4% 이상 급등했고 태양광 공급업체인 퍼스트솔라는 구겐하임이 다음 주 2분기 실적을 앞두고 매수 등급을 재확인하면서 이날 주가는 4.9%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